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강의하는 거 제가 올려놓은 거를 보고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보면 그 2016년 3회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나리오 문제면 우리가 많이 시나리오에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이름 정의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정답에는 변경 셀이 세율, 결과 셀이 소개 1월, 2월,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지 자체에 지문에 이름 정의하는 게 없었대요. 이름 정의하는 게 없었는데 결과에는 이름 정의가 된 결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름 정의하는 게 없는데, 지문에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제가 댓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이름 정의를 하라는 지문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16년도 지금 이게 문제예요. 3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를 제가 찾아가 봤는데 이분이 뭘 깜빡하셨나봐. 여기에 시나리오 문제에 지금 이 세율이라는 이름을 정의하고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셀은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이 되어 있고 세율이라는 이름을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여기 지문에 이름 정의하라는 게 있었던 건데 못 보셨나봐요. 이분은 안타깝게. 예.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예, 이름 있어요. 있으면 해야 하고 없으면 못하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지문에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가 알아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중에서 이렇게 hour하고 minute 함수를 사용하는 게 시험에 나왔대요. 제가 시간하고 분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라고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렸는데, 연월일 분석하는 거, year, 그다음 month, day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hour minute가 나왔으니 hour minute는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안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안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hour minute.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상위 하위 규칙 문제가 나왔고요. 예, 셀 강조 규칙 문제가 나왔대요. 요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열의 셀 강조 규칙으로 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직급이 부장이 아니라 1, 2, 3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숫자야, 숫자. 여긴 글자고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파악했냐면, 얘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는 숫자로 돼 있으니까 문자가 아니니까 걸러내는 방법이, 우리 홈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숫자인 경우, 글자인 경우는 없어요. 얘가 숫자라면, 얘가 글자라면, 이런 함수는 있어요. 함수는 글자인 경우냐 숫자인 경우냐를 물어보는 함수는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기획 1부, 기획 2부, 기획 3부, 기획팀, 이런 기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은 것만 찾아봐라. 기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찾아봐라. 이럴 수는 있겠죠. 얘는 왜냐면 여기가 기획 1부고 여긴 기획 2부고 여긴 기획 3부야. 여긴 기획 4부고. 그러면 기획부를 찾아라 그러면 이건 기획부가 아니잖아요. 기획 1부, 기획 2부, 기획 3부, 기획 4부니까. 그럼 기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면 셀 강조 규칙, 여기 가서 기타 규칙에 가시면 돼요. 기타 규칙. 그럼 여기에 특정 텍스트가 포함된 걸 찾아라.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건 찾아봐라. 그럼 기획이라고 된 글자는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거꾸로 기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셀 강조 규칙에 기타 규칙에 가서 텍스트를 가는데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라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할지 아니면 채우기 색깔을 뭐 노란색을 칠할지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기획이라는 글자가 안 돼 있는 데만 들어가죠.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기본급이 얼마 이상, 실지급액이 얼마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시험을 보고 오신 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급의 장이라고 들어간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부장, 과장, 사장, 팀장 이런 사람 것만 색깔을 보이게 하려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기타 규칙에 가서 글자로 특정 텍스트로 하는데 장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장, 과장, 뭐 팀장, 사장, 국장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으면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고 노랗게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직급만 표시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특정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거와 포함되는 거 그리고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거 이름에 장으로 시작하는 사람 장동성 뭐 이런 사람만 색깔을 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상위 하위 규칙이라는 문제가 나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실지급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있고 제일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높은 숫자 값 3개만 해라. 30%만 해라 이럴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10개고 10%는 고칠 수가 있어요. 상위 10개가 아니라 5개만 하시오. 그러면 5개만 되는 거지. 제일 높은 거 5개. 이때 이거를 뭐 내가 직접 지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샘플로 해도 되고 제일 5개. 제일 높은 숫자 5개. 아니면은 만약에 30%만 30%로 할 거냐 개수로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평균치를 넘는 거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평균치를 넘어가는 애들이 있을 테고 평균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균치를 넘어가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어려운 건 아닌데 행 전체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데 안 풀어보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기본 책에는 나와 있어요. 셀 강조 규칙이라든지 뭐 여기 데이터 막대를 지정하는 거 이건 예를 들어서 뭐 빨강으로 하시면 빨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값이 큰 애는 옆으로 펼쳐지는 거고 값이 제일 작은 거는 근데 보니까 지금 중간 정도에 가 있어요. 이 빨간색의 너비가 중간 정도로 가 있는 걸 봐서는 가장 큰 값에 비해서 가장 작은 값이 절반 정도 되는 거야. 절반. 그리고 327만 1000원 같은 경우는 중간보다 크고 크지는 않지만 하여튼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 요 396만 5천원은 너비 색깔이 너비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값으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큰 값에 포함될 거다. 가장 큰 값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값에 속하는 데이터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아워미니트는 제가 우리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자, 기본 작업 2번에 가면 첫 번째 항목 첫 줄을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건 우리 많이 했던 거라서 그렇게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글꼴도 여기서 찾아도 되고 직접 글꼴을 입력하셔도 되고
크기는 18포인트니까 크게 작게 꾸미시면 되고, 뭐 굵게 하는 건지 기울어뜨리는 건지 밑줄 치는 건지는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별도로 지정하라는 거는 숫자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칸의 너비는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행 높이는 그 숫자 번호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그래서 27 엔터. 그럼 27포인트만큼 커진 거죠. 이 너비에 말하는 숫자는 글자 개수를 말한다고 그랬고, 높이의 의미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 다음에 F 세 번째 써있는 이 세금은 블럭을 잡아서 한자키 누르는 건 어려운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어떤 세금인지, 예. 거기 써있네. 그렇죠? 뭐야, 세금이. 하나, 둘, 셋, 넷. 이거네. 그렇죠? 예, 이 세금. 워드 프로스 자격증 1급을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에피소드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 시험을 제가 보러 갔는데요. 문제가 한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로 변환하시오라고 하면 이대로 바꾸면 되는데, 워드 1급의 문제지 자체가 지문이 한자로 명시가 돼 있어. 한 5, 6단어가. 그걸 읽을 줄 모르면, 읽어야 우리말로 쓰고 한자로 바꾸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창기 욕 많이 먹었죠. 그 문제 나오고 나서. 예. 우리 시험에는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우리말을 한자로 바꿀 때 한자도 반드시 명시해 주니까 그렇게 한자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록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한자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요. 이렇게 한자로 바뀐 애는요, 다시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바뀝니다. 우리말로 바뀌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1 셀, 여기에?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라고? 야, 이거 뭐. 그럼 2019년 한 칸 띄고 12월분인데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높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항상 표시대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 눌러서 항상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되고, 그리고 메모가 보이는 그 테두리선에다 놓고 컨트롤 1번, 그러면 메모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죠. 이때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문제 써 있잖아. 메모 서식에서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하라고 써 있잖아. 자, 이 메모에 있는 메모 서식을 가래. 어떻게 간다? 이건 안 알려줬어. 문제지에서 컨트롤 1번을 누르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지 메모 서식으로 가래. 그러면 맞춤이 있대. 맞춤 가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래. 이보다 착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꼭 하나를 생략해요. 과정을 하나 빼먹거든. 그럼 우리가 그걸 맞추면 돼. 과정만. 그럼 정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4번째부터 지에 15번째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주고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래요. 0일 때도 0원이라고 나오래. 여기는 쉼표살 찍어주면 안 돼. 이거 쉼표살 찍으면 뒤가 이렇게 떨어져요. 뒷칸이 떨어지거든. 우리가 업무에 할 땐 이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업무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면 샵, 샵 0 다음에 찍고 원자를 붙여라 이거지. 원자를 붙이라 이거지. 그럼 이렇게 알아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고 글자 뒤에 숫자 뒤에 원자가 붙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때 0이라고 들어가면 0도 1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0, 1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셀 서식을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1을 써준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 거 셀 서식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블럭 잡아서 모든 테두리, 가가가 옆에 있는 모든 테두리 둘러주고, 그 다음에 굵은 상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두르래. 그러니까 테두리를 눌러야만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은 모든 테두리 한번 둘렀다가 순서가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렀어. 하라는 대로 했잖아. 총답이 됐잖아요. 그렇죠? 코말 자격증처럼 정직한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라는 대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꾸미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기본 작업 3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네. 모델명에 N자로 시작하는 그 전체에 대해서 꾸미래요. 만약에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명 중에서 N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N자로 시작하는 거다. N자로 시작하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기타 규칙에 가서 여기에 보면 텍스트를 넣고 얘를 시작하는 문자로 바꿔주고 여기다 N자를 써주면 키보드로 N을 넣어주면 이게 N으로 시작하는 것만 찾아서 NF 이렇게 서식을 만약에 지정해 준다면은 뭐 글꼴을 넣어주든 뭐를 해주든 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채우기가 색깔이 들어가면 걔네들만 N자로 시작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N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문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행 전체에 대하여 모델명에 있는 모델명이 N자로 시작하는 거를 따라서 전체가 다 색깔이 바뀌건 서식이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그래놓고 비어있는 서식 줄에다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의 네 번째 셀을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B의 네 번째 셀. 자, 한번 볼까요?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모델명이 N으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이거는 if 함수랑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if 함수는 처리를 하는 거고 조건부 서식은 서식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if 뭐가 모델명의 첫 글자가 혹시 n입니까? 그러면 서식을 지정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거죠. 가만히 있어라 이거지. 이것이 if 함수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모델명의 첫 글자가 n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지. 함수를 썼을 때. 그러니까 는 left 모델명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서 한 글자가 n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델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모델명이 이게 B의 네 번째 셀 아닙니까? 여기 B의 네 번째 셀인데 B의 네 번째 셀을 이렇게 쓸 때 문제는 여기 B의 네 번째 셀에 달러가 여기만 와야 된다는 거지. B라는 데만 와야지. B가 칸이니까 4는 줄이고 요것이 조건부 서식 안에 수식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고 볼까요? 여기다가 는 레프트
모델명의 첫 번째 거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 갔고 컴마 한 개 찍고 이것이 N이다. N이다. 똑같이 썼어요. 이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지정한 대로 서식에 가서 글꼴 색깔은 표준 계열에 있는 주황을 누르라고 돼 있고 주황. 그 다음에 채우기는 표준에 있는 자주를 선택하래요. 자주가 저 끝에 있나요? 예. 잠깐만, 이게 여기 색깔이 지정이 안 돼요. 글꼴에 가면 색깔이 나와. 이것이 자주인지 이것이 빨강인지 이렇게 색깔이 떠요. 명칭이 뜨는데 채우기라는 곳으로 가면 여기 있는 색깔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도 안 뜹니다. 명칭이. 여기는 안 떠요. 색깔이 명칭이. 글꼴에 가서 자주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른쪽 끝에 자주가 있다는 거. 그러시고 나서 여기는 글꼴 색깔은 주황이니까 주황 찍고 채우기로 가서 제일 끝에 있는 게 표준색에 있는 이게 자주잖아요. 그렇죠? 얘를 눌러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자주색 바탕에 주황색 글자로 그 줄 전체가 행 전체가 변할 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글꼴은 색상의 명칭이 나타나지만 채우기의 경우에는 색상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글꼴에 있는 색상으로 확인하고 글꼴에서 색상의 명칭을 확인하고 채우기 항목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요거 주의사항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건부 서식도 따지려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근데 함수 물어보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계산 작업에서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 서식에서 함수를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뿐입니다. 2급 문제에서는. 예. 자, 요거 다시 메모 보세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번 볼게요. 부서명이 총무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볼까요? 계산 작업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무부라는 사람들이 여기도 한 명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총무부가 3명 있는데 이 세 사람에 관한 지급액의 합계, 지급액 420만원, 350만원, 445만원의 합계를 구하래요. 조건부 합계네? 조건부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썸이프를 쓸 거냐 뒷썸을 쓸 거냐. 자, 뒷카운트는 개수 세는 거고 뒷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거고 뒷썸이 합계 구하는 거니까 뒷썸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걸 써야지. 는 뒷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리고 계산할 항목 그리고 조건 영역.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래요. 뒷썸을 쓰던 뒷에버리지를 쓰던 뭐를 하던 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딱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인데
굳이 사업명하고 상관없이 부서명서부터 지급액까지만 들어가도 되죠. 총무부인 사람의 지급액을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을 블럭을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 중에 지급액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얘가 계산할 항목이고, 조건은 얘가 조건이죠. 부서명의 총무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영업부나 마케팅부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다 조건을 나열해주고 쓰라고 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는 뒷섬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블럭을 잡아도 되고 여기만 잡아도 되고, 왜냐면 부서서부터 지급액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컴마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니까 지급액을 클릭하면 되고, 이때 3이라고 써도 되죠. 데이터베이스가 처음부터 다 잡았다면 계산한 항목은 지급액인데 이때 4를 써야 되겠고, 네 번째 항목이니까. 예. 그 다음 조건은 부서명의 총무부니까 부서명의 총무부를 블럭 잡으면 되고,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온다. 예. 이거를 뭐로 써도 된다? 4로 써도 된다. 그런데 이거를 B서부터 잡았다. B서부터 잡았다 그러면 뭐야? 얘를 뭐로 한다? 3으로 해야 된다. A서부터 잡았으니까는 네 번째 항목이라서 4를 쓴 거고, 만약에 B서부터 블럭을 잡았으면 계산할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이니까 3이라고 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블럭을 잡았으니까 얘가 네 번째 항목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잡았으면 세 번째 항목이잖아요. 3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조건을 못 걸잖아. 계산한 항목이나 조건 영역이나 할 것 없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나 조건을 이렇게 걸면 안 되죠. 왜?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이 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이 안에. 그러니까 조건이 들어간 영역이든, 이 조건이 만약에 총무부가 아니라 영업부라 할지라도 여기다가 부서가 영업부라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는 부서하고 지급액이 포함돼야 돼.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은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고요. 부서 2번을 좀 볼까요? 부서 2번이래. 여기 문제 2번. 이건 뭐냐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여라고 돼 있는 거네요. 성별이 여이면서 여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여고 여기가 이게 여인데, 여자가 지금 네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에 승진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네. 승진 대상자가 아니니까 여기 세 사람 중에서, 그렇죠? 총점에 나타나는 이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래. 그럼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고, 물론 사원번호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총점의 평균을 구하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이면서 결과가 승진이죠. 그럼 조건을 어떻게 나열해야 돼? 이렇게 조건을 못 잡잖아요. 여자는 이쪽에 걸려있고 승진은 이쪽에 걸려있으니까 그때는 여기다가 성별이 여이고 여긴 결과가 승진이라고 써가지고 요렇게 조건을 걸어야 되겠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쓴다면.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여기고요. 총점의 평균을 구하니까 D-에버리지를 쓰겠죠. D-에버리지. 조건은 어디다? 조건은 여기를 조건을 걸어야지. 그러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결과가 승진이 되는 거죠. 코고 필터 걸듯이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개를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무슨 함수를 쓰라 보니까는 average if s를 쓰라고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라운드 업 가로 열고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자릿수가 1 그러면 첫째 자리만 나오겠네. 그렇지. 그럼 이 값이 뭐라고 써주면 돼? 에버레이지 if 에버레이지 if s를 써야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범위,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열해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별이 첫 번째 범위요, 조건은 여고, 두 번째 범위는 결과라는데 여기가 두 번째 범위가 되고, 첫 번째 범위는 여기고 조건은 여고, 두 번째 범위는 여기가 되고 결과가 되고 조건은 승진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성별이잖아. 성별 중에서 두 번째 범위는 어디다? 결과라고 하는 곳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승진이라고 돼 있는 사람, 여이면서 승진이라고 돼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성별이 뭐냐면, 여기 성별은 뭐냐면은 지의 세 번째부터 11번째니까 지의 세 번째부터 지 11번째 여기가 되고, 결과는 i의 세 번째부터 i의 11번째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뭐. 자릿수는 뭐라고 쓸까? 1 쓸까? 2 쓸까? 써보면 되지 뭐. 자, 여기다가 자릿수를 둘로 쓰면 어떻게 되게? 둘로 쓰면 뭐야? AVER, ADE, if, S 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승진 뭐쩌노? 뭐가 어쨌다 그러는 거야? 답에 쓰는 총점을 들어가겠죠. 다시 써볼까? 여기다 써볼까? 는 AVER, AD, if, S 가로 열고 이 중에서 또 이 중에서 승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숫자가 없으니까 총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승진. 는 AVER, AD 그렇지. 뭘 빼먹었다 그랬어. 여기다 뭘 빼먹었어요?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는, 참네,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여기서 평균 구할 범위는 어디야? 총점이잖아요. 총점. 여긴 총점이죠. 그렇죠? 이거를 안 써놓고 삑삑거리고 있었어. 어쩐지. H3부터 H11번째. 이 에버리지 if에서는 평균 구할 범위가 뒤로 가요. 근데 에버리지 if s에서는 평균 구할 범위가 앞으로 옵니다. 어쩐지. 그래서 요거를 2로 쓰면 소점의 둘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고, 이걸 1 쓰면 어떻게 돼? 1 쓰면 1 쓰니까 소점이 한 자리만 나오지. 그쵸? 1 쓰는 게 맞네.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써야 되는데 그거를 실수로 했어요. 그렇죠? 예. 자,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값, 가장 적으면 최소값하고 출력하래. 있네. 내가 가장 큰 값이라면 내 판매량이 이 중에서 제일 크다면
최대 판매가 되고, 내 값이 제일 작은 값이라면 최소 판매고, 나머지는 빈칸이고. 써볼까요? 는 if 누가? 내가 최대값하고, 이 중에 있는 최대값하고 같으냐, 이거 최대값하고 같으냐. 그러면 뭐래? 최대 판매래. 아니면 또 물어봐야지 if. 그래서 내가 이 범위 중에서 범위를 이렇게 못 잡으냐, 밑에서 잡으세요. 밑에서 잡으시면 돼요. 예, F4번 키 눌러주고, 그렇다면은 최소 판매가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가 된다? 그냥 빈칸 두면 되지 뭐. 왜? if 괄호를 여기서 안 닫았구나. 예, 이렇게 됐네. 오늘따라 제가 자꾸만 타이핑이 이상하게 나오네. 요 괄호를 안 닫으니까 에러가 났지. 내 값이 최대값이라면 최대 판매가 되고, 내 값이 최소값이라면 최소 판매가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빈칸이고, 뭐 이거지 뭐. 예,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딱 보고 나서 착 바로 손길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주 고민하면 이제 시간 들어가는 거죠. 예. 문제 4번은 쉬운 문제예요. 문제 4번은 쉬운 문제인데,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래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는 어퍼가 대문자로 바꾸는 거지. 팀명에 대해서는 어퍼라고 하고, 그렇죠? 팀명은 어퍼 대문자로 바꾸고,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니까 그게 프로퍼거든요. 프로퍼. 근데 여기에 괄호가 열려야 되잖아. 여기 괄호가 열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앰퍼샌드 괄호를 여는 앰퍼샌드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퍼 함수를 써야 되니까 프로퍼, 여기도 앰퍼샌드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감독명만 프로퍼로, 그러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죠? 미카엘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괄호를 닫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앰퍼샌드로 괄호 닫는 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팀명은 G의 16번째 셀이고, 감독명은 H 16번째 셀이니까 여기다가 H의 16번째 셀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팀명 옆에 괄호 열고 감독명 나오고 괄호 닫고, 이건 뭐 만들어주는 글자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죠? 이렇게. 예. 팀명 옆에는 감독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 팀명은 다 대문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재밌다. 예시가 엔젤은 천사고 미카엘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이름을 미카엘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 이거는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이걸 안 풀어보면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 대문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는 게 있나봐. 여기 써있잖아.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는데, 안 풀어보면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풀어보면 별건 아닌데. 선생님, 따옴표가 양쪽에 가로로 양쪽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요거 기호를 붙이려고 기호. 요거. 엔젤이라는 글자는 팀명인데 괄호 열고라는 기호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카엘은 감독명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 괄호를 붙여야 되니까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결합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괄호 열고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끝에는 괄호 닫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수밖에 없지. 이 함수랑 이 함수 사이에 괄호가 껴있으니까 앰퍼샌드로 요렇게 본드로 붙이고 요렇게 본드로 붙이고 요거로 요렇게 본드로 붙이고 얘는 또 저쪽에 있는 거랑 붙여야 되고 옆에 있는 거 붙여줘야 되잖아요. 옆에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앰퍼샌드로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 같으면 자 보세요. 는 1, 앰퍼샌드 2, 앰퍼샌드 3 그럼 뭐가 된다? 1, 2, 3 는 1, 앰퍼샌드 2, 앰퍼샌드 3 이래도 1, 2, 3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보시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것 뿐이에요. 이거 띄워놓은 것 뿐인데 그렇죠? 이렇게 띄워놓은 것 뿐이고 얘는 숫자와 숫자를 결합하는 거 글자를 결합하면 얘는 숫자끼리 결합했지만 앰퍼샌드를 거치면 글자가 되니까 묶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요렇게 쓰고 싶어 요렇게 쓰고 싶어 1 괄호 2 3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1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3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이제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과 성적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총점이 나왔네. 총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총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이 총점은 의미가 아니야. 총점은 여기 헛단표로 찍어놨어요. 숫자로 그냥 쓴 거야.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가 들어가야만이 는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들어가야만이 이 두 과목의 평균이 들어가야만이 이 평균을 가지고 86.5니까 80에서 90 사이니까 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매기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평가에 대해서 이 평균 값을 가지고 지금 요 범위 내에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요렇게 하는 거 여기 이 앞에 있는 평균이나 평가라는 글자는 사람 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엑셀은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안 돼요. 요 숫자 노란색만 범위를 설정해 줘야 돼.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으면 노력이고 60 이상 80 미만이면 보통이고 80 이상 90 미만이면 우수고 90 이상은 다 최우수란 뜻이에요. 얘가. 그리고 여기다 나열을 해놨어. 이 뜻이 그 뜻인데 이 함수를 알면 끄떡끄떡 당연히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0에서 60 사이면 노력.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풀어주는 거야. 문제 뜻을. 이걸 안 써놓으면 싸움 나요 또. 아는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의미를 부여해줘야 계산할 거 아니냐라고 민원 제기하면 할 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평가가 지금 요렇게 나열된 거를 가로로 돼 있는 평가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를 우리는 뭐래? 허리전탈이라고 하죠. 영어로. 수평. 그게 H루컵을 쓰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라
어디 갔어? 이렇게 돼 있었다면 0점에서 60 사이는 노력이고 60에서 80 사이는 보통이고 80에서 90 사이는 우수고 90 이상이면 최우수라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표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얘가 세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세로. 그게 뭐야? 버티컬이지. 버티컬. 버티컬. 그러니까 V로 들어가야지. 버티컬. V루급을 쓰는 거고. 얘는 허리젠탈이니까 H루급을 쓰라는 얘기고 그거죠. 이 참조표를 보고 하는 거니까 참조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H루급을 써서 이 평균을 가지고 이 평균이 여기에 있는 값이니까 그렇죠. 이 표, 참조표에서 F4번. 그러면 79점, 89점 얼마면 90이 안 됐으니까 우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고 평가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라? 2라고 써라. 이 블럭의 첫 번째 줄은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평가 내용을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써라. 그런데 정확히 일치는 아니죠. 89.5 그럼 89.5 없잖아. 80, 90 이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가 안 되지. 유사일치를 써야지. 유사일치 할 때는 룰이 뭐라 그랬어요? 규정이 오름차순. 오름차순 맞잖아. 0, 60, 80, 90 맞잖아. 오름차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일치를 써야지.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은 얘를 계산하라고 문제를 냈지만 여러분이 실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무하면 밑에 있는 평가표도 만들 줄 알아야지. 이 평가표를 만들 줄 알아야 평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평가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최우선은 우리는 A라고 하고 얘는 B라고 하고 얘는 C라고 하고 얘는 F라고 하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평가 1이고 이건 평가 2야. 이건 평가 2야. 그래서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여기서 색깔을 넣을 거예요. 여기는 평가 1로 가져오는 거고 옆에는 평가 2로 가져오고 싶어요. 여기는 우수, 보통, 최우수지만 여기는 A, B, C, D로 나오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H루급을 쓰는 건 동일한데 H루급을 쓰는 건 동일하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서 두 과목의 평균을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때 이 표에서 F4번 키 우리는 세 번째 줄 걸 가져오는 거죠. 아까 평가 1은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를 가지고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를 썼지만 우리는 A, B, C, D를 써야 되니까 3을 써야지. 세 번째 줄을. 그리고 유사일치는 맞고. 맞잖아요. 웃으면 B고 보통은 C고 최우수는 A고 노력은 F잖아. 맞네. 제대로. 아까 평가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든 이렇게 잡아주든 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를 가져올 거고 얘를 가져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평가 2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뭐를 밑에 있는 이 평가 두 번째에 있는 A, B, C, D 학점을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학점을 매길 때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노력 최우선지 이거를 매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라고 쓴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2를 쓰는 거고 범위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노력, 보통, 우수, 최우수를 가져오니까 2라고 쓰면 되고 얘는 뭔데? 얘는 지금 0점, 60점, 90, 80점, 90점에 해당하는 A, B, C 학점을 가져오는 거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그거지. 그것이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 여기가 A고 B고 C고 F가 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지 세 번째 칸에 가져올지를 선택하는 거고
그게 H루급과 V루급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여기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시간당 얼마씩 요금을 내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다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주차 요금, 차량 번호, 주착 시간, 출발 시간, 여기는 이제 주차 시간, 여기 주차 요금.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1, 2, 3, 4란 차가 도착, 이제 차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차가 08시 20분에 들어왔어. 주차장에 08시 20분에 들어왔다가 13시 40분에 나갔어. 그러니까 한 꽤 오랜 시간 주차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이제 부산에 7777이라는 차가 들어와서 13시 14시 20분에 도착했고 이 사람이 17시 10분에 나갔어. 그러면 주차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 시간. 몇 시간 동안 주차했는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되지. 빼면 되죠. 그렇죠? 는 주차장에서 빠져나간 시간 빼기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을 빼주면 이 사람이 5시간 20분간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빼주는 거지. 단순히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이 문제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이 사람, 이 차량이 5시간 20분간 주차했었다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을 빼주면 되지. 그럼 얘도 이렇게 2시간 50분간 주차장에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거야. 시간당 30분이야. 저 3,000원이야. 시간당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런데 10분에 아니다. 시간당 얼마로 해볼까? 10분당 얼마로 해볼까? 10분당 100원이라고 하면 10분당 100원이면 시간당 600원이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10분에 100원이면 시간당 6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어. 이렇게. 이게 주차 요금이야. 그러면 이 사람 5시간 있었으니까 5, 6에 3,000원에 20분이니까 200원이니까 3,200원이잖아요.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문제는 몰랐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워 미니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10분에 65원이라고 했잖아. 10분에 65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10분에 100원인데 시간당 600원이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죠. 이 말을 뺐어. 자, 이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10분에 65원이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 자, 20분이니까 65원이니까 13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는 미니트 분. 이 미니트가 요거잖아요. 여기 있는 미니트니까 지금 20분이잖아요. 20분. 그러니까 10분에 65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10으로 나눠야죠. 10으로 나눠야 어떻게 돼? 그리고 65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을 갖고 계산하다 보면 얘도 시간처럼 보여요. 이거는 숫자로 바꾸면 돼요. 숫자로 바꾸면 되거든. 어려운 건 아니에요. 130원 맞잖아요. 이 사람이 5시간 20분간 주차했으니까
20분을 환산할 때 20분. 이 사람이 20분이는데 20분을 10으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2잖아, 2. 20분을 10분에 65원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20분간 일했으니까 이거를 분당 계산할 거냐 10분당 계산할 거냐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미니트라는 함수를 쓰라고 한 걸 봐서는 요 5시간 20분 중에서 20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그 단위가 65원이니까 20분에서 10을 나눠주면은 2가 되고 2 곱하기 65니까 130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숫자 값은 그러면 요거는 50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금이 많이 나왔겠네, 그렇지? 이거는 시간은 안 넣었잖아. 시간은 어떻게 넣어주면 돼? 요 앞에다가 hour 요 시간에 hour가 있잖아. hour 5시간이면 몇 분이어야 돼요? 곱하기 60인가요? 나누기 10을 해야 되나? 곱하기 65원씩인가? 65원씩 더해야지. 5시간 했으니까 5시간을 분으로 따지려면 어떻게 돼요? 60을 곱하면 300분이잖아. 300분. 300분인데 10분당 다졌으니까 10으로 다시 나눴지. 여기도 분당 10분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숫자로 바꿔주면 2080원 내는 거야. 2080원. 2시간 50분이니까 1105원 내는 거고. 이 문제일 거야 아마. 예. (1분에) 얼마가 아니라 10분에 얼마니까 10분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눈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주차 시간이 5시간 3분이었었다. 그러면 3분은 띄어먹는 거지. 3분은 빼는 거야. 그냥 5시간 9분 있었다. 그럼 9분 띄어먹어야지. 왜 10으로 나누니까 0. 얼마가 되잖아요. 곱하면 만화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20분, 30분, 40분 딱 떨어지는 시간을 줄 거라고.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바꾸려니까 60을 곱해야 60진법이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는 1시간 그러면 60분이니까 60으로 곱해줘야 되고 5시간에 대한 60분이니까 300분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분도 10분당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도 10으로 나눠야 되고, 분당이 아니라 10분당 65원이니까 65로 곱한 거지. 6.5로 곱한 게 아니라 10분당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고 나면 이렇게 계산식이 hour, minute, 시간과 분을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간처럼. 시간처럼 보이다 보니까 얘가 00시 00분으로 나왔죠? 왜? 2080이라고 나왔죠. 2080. 그럼 2081. 2081이라는 건 뭐야? 2081. 그게 00시 00분이지.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이렇게 쓰면. 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 hour, minute 갖고는 한 번도 문제를 안 풀어봤고, year. 저 사람이 몇 년생이냐? 그래서 나이 환산할 때 우리가 year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today에서. 그렇죠? 얘는 이제 hour, minute를 쓰는 거지. 예, 주차요금 계산하는 거야. 아마도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시간당 65원, 10분당 65원. 자, 분석 작업 1번 한번 볼까요? 부분합을 이용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여자가 먼저 나와야 되고 남자가 나중에 나오라 보니까는 성별은 내림차순하래. 그럼 이 동네 성별란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내림차순하면 돼요. 내림차순. 그러면 가나다순 역순으로 들어가니까 여자가 올라가고 남자 니은이 밑으로 내려가겠지.
이때 민유라 씨가 제일 위에 있다는 거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매기면 자연스럽게 그룹 하락목은 뭐야? 성별이지. 두 번째 성별.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글자가 숫자든 글자든 간에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라고 X를 물어보는데 총 결과는 글자니까 아닐 테고 이건 아닐 테고 뭐를 가지고 서류, 면접, 자격증, 총점에 대한 뭐를 계산하래요? 최대값 계산하고 네 가지에 대한 최대값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최소값도 계산하고 이때 확인을 눌러버리면 방금 전에 계산한 최대값이 사라질 테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해야 되고 계속 확인을 누르면 먼저 계산한 최대값이 아래로 깔렸고 나중에 계산한 최소값이 위에 올라왔어요. 이때 이 B하고 C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 글자가 넉넉하게 보여야 돼. 이렇게 여기 가려주면 안 돼요. 가려주면 안 돼. 왜? 우리 문제지도 펼쳐져 있거든. 그래서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인데 최대값이 먼저 계산됐고 나중에 최소값이 계산됐다는 거. 순서대로. 이 순서가 틀어지면 안 돼요. 예. 우리 필기시험에 이것도 나온다 그랬어요. 1번은 뭐고 3번은 4번은 뭐냐. 앞에 쓴 숫자는 뭐냐? 요약 정리만 보는 거고 뒤에 있는 큰 숫자는 뭐다? 개별적으로 다 보는 거고. 부분합에 관한 필기시험에는 1이란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으로 다 보인다. 틀린 말이다 이거죠. 끝에 있는 숫자를 눌러야 개별적으로 보인다. 그런 거. 분석작업 2번 볼까요? 목표값 찾기라고 돼 있어요. 연근의 총 판매액이 여기 있네. 9,741만 6천원이 됐는데 얘를 1억으로 바꾸고 싶대. 1억으로 바꾸려면 판매량과 판매 가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판매 가격을 올리든지 판매량을 늘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 두 개 값에 의해서 판매액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판매량 또는 판매 가격이 변동이 돼야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고 이때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수식은 여기죠. 연근의 총 판매액이 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9,741만 6천원짜리를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알아서 걔가 목표값 찾기 수식셀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하고 나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수식이 어딨니? 그 수식이 1억이 되고자 하는 애가 수식이니까 이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찾는 값을 100 000 000 1억으로 입력을 해야 돼. 그럼 바꿀 셀은 뭐야? 바꿀 셀은 판매량 아니면 판매 가격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판매액이 바뀔 테니까 문제에서는 판매량이 어쩌고 저쩌고 하래. 지금은 4,059개를 팔았는데 4,167개를 팔아야 딱 1억이 된다는 얘기죠. 4,166.66667이야. 4,267도 아니야. 실제로 4,167을 곱하면 1억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충 때려 맞춰버릴 수가 있냐고. 못하지.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1억이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가 수식이 안 들어있으면 1억을 못 만들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알아서 그 자리가 수식 셀이 되는 거고, 다른 데를 클릭하고 왔다면 여기를 다시 클릭해 주면 되고, 이때 이 수식 셀의 값이 1억이 됐으면 한다 이거죠. 그때 뭐가 바뀌면 되느냐 이거야. 판매 가격이 바뀌면 되느냐, 판매량이 바뀌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1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량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했으니까 판매량 자리를 클릭해 주면 되죠. 이게 필기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목표값 찾기가. 확인 눌러주니까 4167개로 바뀌었단 말이야. 반올림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알아서 계산이 되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매크로 작업. 매크로 작업은 우리 유튜브 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두 가지예요. 매크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못 잡으시면 매크로를 못 풀어요. 예. 매크로는 순서대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작 그러면 착착착착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 이게 매크로야. 우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얘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버려, 평균.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래.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평균 자리를 와가지고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던 해서 평균을 마무리 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지 않으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개발 도구를 펼쳐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펼쳐줘야 되는 거지. 그래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된다.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거예요. 매크로 기록. 그럼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평균 쓰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부터는 제가 시범을 보이려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기록을 하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평균 자리로 와서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든지 는 5개를 더하고 5로 나누든지 평균을 계산해야죠. 이때 수식이라는 메뉴 가면 자동합계 펼침 목록에 가면 평균 구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해도 되고, 는 에버리지라고 써서 괄호 열고 해도 되고, 그래서 하나 계산이 되고 나면 얘를 자동차기 쭉 훑으면 되죠. 그렇죠?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되고, 자 시범 보였습니다 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명령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균 구하는 기능을 이제 매크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평균을 실행하면 알아서 평균이 착 실행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케이 된 거지. 근데 매번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이 평균을 실행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B13번째부터 C14번째인가?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서 그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오면 편할지 않겠냐 이거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제일 첫 번째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일단 그릴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 대략 그려. 그러면 단추인 경우는 매크로를 먼저 지정하라고 나오니까 평균을 지정해 주면 되고,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 평균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알아서 평균이 착 실행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매번 이 평균을 계산할 때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이 평균을 눌렀는데, 이렇게 눌렀는데, 이제는 이 평균이라는 단추가 밑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만 눌러주면 평균이 알아서 나오더라 이거지.
이게 매크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2급에서는 단순히 계산하는 작업을 매크로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명령을 매크로로 넣어주는 거, 그런 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컴마 1급으로 들어가면 매크로가 좀 어려워지죠. 두 번째 매크로 문제는 A3부터 G3까지 여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기능인데, 여기 셀 스타일에 가면 셀 스타일에 가면 강조색 몇 번? 4번? 요거로 바뀌게끔 하는 거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래. 뭐로 돼 있든지 간에 강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매크로를 먼저 기록을 해야 되니까 매크로 기록 눌러주고,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매크로 안에는 글자로 시작해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숫자가 포함은 가능하지만 빈칸이 허용되지 않고, 그런 이론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자, 확인 눌러서, 자, 이제 셀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녹화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홈에 와서 스타일 그룹에 가서 강조색 4번을 하라고 써 있으니까 이대로 눌러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눌렀어. 자, 이제 끝났습니다. 녹화 중지할게요. 그럼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끝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이거로 돼 있던 저거로 돼 있던 간에 이제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실행만 하면 알아서 색깔이 싹 변하더라 이거야. 주황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그냥 매번 또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은 거죠. 여기 와서 이거 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다가 2의 13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에다가 직사각형을 그리래.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첫 번째는 직사각형을 그리래. 여기다가 이렇게 Alt키 눌러서 그리면 돼. Alt키 눌러서. 그럼 이게 사각형이 정확하게 떡 그려진다고. 여기다 글자를 써도 돼요. 셀 스타일이라고 글자를 먼저 써도 되고, 여기서는 글자를 먼저 쓰는 게 유리하다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셀 스타일이 바뀌더라 이거야. 원래는 얘가 아니라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셀 스타일 누르면 알아서 색깔이 딱 바뀌더라 이거지. 이 평균이라는 도형을 누르면, 단추를 누르면 평균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매크로 두 개를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를 하다가 중간에 망치는 경우가 있어. 얘를 눌렀더니 뭐 매크로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풀면 얘가 매크로를 양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매크로는 안 들어갔지만 매크로 형태가 포함되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매크로 두 개 들어갔죠. 평균이라는 매크로 들어갔고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저장할 때 저장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처음에 누르잖아요. 저장을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최초 저장할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확장자가 뭐냐, 이거 확장자. XLSX. 자,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엑셀의 확장자가 있는데, 일반적인 엑셀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파일명 .xlsx 이렇게 저장돼요. 그런데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잖아요. 지금 매크로가 여기 포함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매크로를 저장해 포함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일명은 내가 주면 되는데 XLS M이라는 형태로 저장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여기 지금 XLS X가 아니라 이렇게 저장을 하면 매크로가 사라져요. XLS로 매크로를 잔뜩 넣어놓고 매크로를 잔뜩 집어넣고 나서 XLS X 형태로 저장하면 매크로가 사라져.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래는 XLS M으로 돼 있어요. 원래 03번 2020년 2급 상시 01이라는 XLS M이라고 저장돼 있거든.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를 처음에 우리가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러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아올 때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 매크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매크로 형식으로 저장된 문서잖아요. 얘를 부르면 거부를 먼저 한다 그랬죠. 매크로 보안에 의해서. 요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의 보안이 4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가지. 이것도 필기시험에 나온다 그랬고, 이 매크로 보안 때문에 이 첫 줄, 이 위에가 노란 띠가 생기면서 편집 사용, 얘를 사용할 겁니까? 물어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눌러주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 평균이 안 나와. 그 매크로를 사용하겠다라고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가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걸 하는데 평균을 아무리 눌러도 뭐가 오류가 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럼 이 매크로를 여기서 지우고 나서 이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나 하고 지우고 나서 다시 매크로 만들어봤자 똑같은 거야. 이 문제 자체를 종료하고 다시 열기 전에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매크로 문제를 여러분이 처음에 실기 시험장에 가면 보안 설정 때문에 거부를 먼저 한단 말이야. 저 윗줄에, 제일 윗줄에. 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매크로를 잘못해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없을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아니지.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확장자를 얘기했는데 확장자가 되게 많아요. 엑셀에는요. 다른 이유로 저장하겠다라고 누르면 찾아보기에 들어갔을 때 얘를 PDF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PDF. 그럼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TXT로 저장하는 거, CSV로 저장하는 거, PRN으로 저장하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예. TXT로 저장했어. 예를 들어서 파일명.txt는 뭐고 파일명.csv는 뭐고 파일명.prn은 뭐냐 이거지. 이거는 텍스트로 저장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저장하는데 각 항목들이 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 탭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지. 이름, 탭, 국어 점수, 탭, 영어 점수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탭으로 되어 있느냐, 쉼표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TXT처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SV는 뭐냐면은요, 텍스트로 저장하는 건데 각 항목들을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이게 뭐야?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뭔 얘기냐면 이거지. 이름, 컴마, 영어 점수, 컴마, 수학 점수, 컴마, 국어 점수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 세퍼레이트,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예. 그 PRN은 뭘까?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서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PRN을 누르면 PRN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디 갔더라? PRN 여기 있네. 공백어로 분리. 이거는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데 각 항목들이 빈 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야?
예를 들어서 이름, 쉼 탭, 영어 탭, 수학 탭, 국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txt고 이거는 CSV로 저장됐다는 얘기고, 이름 한 칸 띄고 영어 한 칸 띄고 수학 한 칸 띄고 국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다? PRN으로 저장됐다는 뜻이고. 이게 실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필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아래 한글에서도요. 아래 한글에서 글자를 저장할 때도 어떻게 저장할 거냐, 텍스트로 저장할 거냐. 아래 한글이 아래 한글로 저장하지만 텍스트 문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에서도 이 값들을, 이렇게 많은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메모장에서 못 열잖아,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아래 한글로 열게끔 할 수도 있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칸칸마다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거를, 값이 적혀 있는 거를 성명 한 칸 띄우고 국어 한 칸 띄우고 영어 한 칸 띄우고 한 칸씩 띄우는 거는 PRN으로 저장하는 거고, 여기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85, 88, 컴마로 구분하는 거는 세퍼레이트 밸류,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를 이렇게 덜컹덜컹 탭키 누른 것처럼 이렇게 띄어쓰기처럼 하는 거는 txt 형태로 저장한다는 뜻이고. 자, 차트 작업 한번 볼게요. 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차트를 만드시오 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차트로 만드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재고량 항목을 빼시오, 아니면 이쪽에 있는 재고량 항목을 뺐는데 재고량 항목을 넣으시오, 아니면 뭐를 바꾸시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문제에선 요구가 뭐냐면 판매량과 재고량만 나오게 하래. 그럼 입고량을 빼라는 얘기잖아. 판매량과 재고량만 나오게 하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는 입고량이 빠져야 돼. 입고량이 빠지려니까 차트 도구에 가면 차트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입고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 입고량 없이 판매량과 재고량, 입고량을 빼버리면 판매량과 재고량만 남겠지. 됐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MR-003 요소만 빼래. 얘만 빼래, 얘만.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자, 그럴 때는 이 데이터 차트 디자인, 차트 선택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MR-003을 뺄 수는 없거든요. 왼쪽에 있는 계열을 빼는 거지, 이쪽에 있는 요소를 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행렬을 바꿔. 그 MR-003을 선택하고 얘를 제거해. 그럼 MR-003이 빠졌으니까 다시 행렬을 바꿔버리면 오른쪽에서 003이 빠진 셈이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예 처음부터 요렇게 범위하고 요렇게 범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범위가 들어갔는데 지금 입고량을 빼는 거니까 요렇게로 범위를 조정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데이터 선택을 아예 처음부터 제품 코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량 재고량만 눌러주면 얘네들 차트로 바뀌거든. 즉 입고량은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번거로우면 데이터 선택에 있는 요 입고량을 선택하고 제거하면 되니까 이래도 되고. 그 다음 차트 위에다 차트 제목을 넣어주는 거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차트 제목에 있는 차트 위. 그리고 예전에 문제 중에 요거 있었죠. 요 제목 셀하고 연동시키시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다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하고 얘를 가리켰었죠. 이건 연동하는 거죠. 연동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여기 보니까 연동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아니면 글자를 직접 입력하라 그러면 쓰면 돼요. 판매량 어디 갔어? 왜 안 써져? 판매량 슬래시 재고량 한 칸 띄고 현황 이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 들어가니까 키보드로. 예.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 가서 도둠체 왜 이렇게 안 나와? 도둠체야. 도둠체 예, 16. 도둠체를 이렇게 골라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뭐가 글꼴이 많아서 고르려니까 오래 걸렸는데 직접 써도 되고 도둠체. 크기도 16이니까 크기 16 세팅하셔야 되고요. 크기를. 자, 겉에 보이는 데가 차트 영역이고 실제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 이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 그림 영역. 이 그림 영역을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러니까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대화 상자가 떠요. 그림 영역 서식이 뜨거든. 그럼 거기에 가서 채우기 색이니까 페인트통 누르면 되네. 페인트통에 채우기에 가서 단색 채우기를 가서 여기 색상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노랑으로 채우래.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이 중간에 있잖아요.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차트 요소 추가해 가보면 눈금선이 보이거든요. 눈금선. 이때 눈금선 옵션에 들어가서 뭐를 해도 되는데 아예 그럴 거라면 어떻게 한다? 이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 대화 상자가 떠요. 오른쪽에. 선 없으래. 보이지 않도록 하래. 그럼 선 없으면 안 보이지. 여기에 있는 눈금선에 가서 옵션을 보면 그게 오른쪽 창에 열려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눈금선에 가서 눈금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눈금선 서식이 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거기에 대한 서식이 뜬다. 그럼 여기 가서 선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누르면 선 없음 빠지지 뭐. 범례는 이 범례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범례 서식 대화 상자로 연결이 돼요. 아니면 이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보면 범례가 있다고. 범례 여기서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는 채우기 색깔 채우기가 아니라 막대 그래프를 누르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겠지. 그리고 글꼴은 홈에서만 도둠체 크기는 12. 되게 크게 하래네. 예.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대화상이 열려 있으면 왼쪽에서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제목 서식. 왼쪽에 있는 갑축 숫자를 클릭하면 축 서식 이렇게 뜨거든. 그런데 페인트 통은 색깔 칠하는 거고 선 모양 채우는 색깔이고 요 오각형의 그림자 효과 나오는 건 효과 기능이니까 그거 따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축 옵션에서 그래프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는 걸 눌러야만이 여기에 축 옵션이라고 메뉴가 뜨거든요. 축 옵션.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 단위가 얼마? 주 단위는 100으로 가라 이거죠. 100. 이거를 어디 갔어? 야 잠깐만. 뭐를 제가 잘못 눌렀네요. 실행 취소. 이걸 모르고 지웠어. 오른쪽에 있는 요거 여기 왼쪽에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왼쪽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 페인트 통에 가면 요거 있단 말이야. 축 옵션.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50이 아니라 얼마로? 100으로 바꾸래. 100. 100 단위로 가고 있잖아. 100, 200, 300, 400.
여기가 갑축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보이는 겉테두리가 있어. 전체 차트가 보이는 여기를 이제 우리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차트 영역, 제목 영역, 차트 영역, 범례 영역, 범례.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뜨는데, 이때 채우기 이거 페인트통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테두리선에 굵기가 보인단 말이야. 0.75포인트냐 3포인트냐 3포인트로 하래. 두툼하게 하래. 너비. 그 다음에 둥글게 하래. 둥글게는 어디 있어요? 밑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네. 얘 눌러주면 모서리가 둥글게 되겠지. 이렇게 둥글게. 이게 이제 엑셀 2010하고 엑셀 2010을 벗어난 다 차후 버전하고 차기 버전하고 이 차트 영역에 관련된 대화 상자, 서식 대화 상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차트를 공부하시려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열려야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이거를요, 엑셀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다른데 보여드릴게요. 2010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차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그럼 채우기 색깔을 뭐로 할 거냐, 여기 뭐 테두리를 굵기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게 여기 메뉴가 이렇게 떴는데, 이런 메뉴가 2013 넘어가면서 2016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바뀐 거야. 완전히 달라요. 여기 있는 건 저기도 있겠지. 똑같이 있는데 구조 자체가 달라. 이쪽에 밥 먹는 스타일이라면 저쪽에는 빵 먹는 스타일로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어서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2010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2010으로 하면 안 돼. 2013, 2016, 2019로 해야지. 이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차트에서. 그래서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2016이고 제가 2016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6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수업하면 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고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남은 거를 또 공부하면서 그 인쇄물 드림 문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다 풀어볼 거니까는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